스트레스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이 된다. 마음만 답답한 게 아니라 몸도 상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야외에서 바람을 쐬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숲이나 강처럼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풍광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물소리, 새소리 등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곳에서 동요와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바다 일기 이혜인. 늘 푸르게 살라 한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내 굽은 마음을 곧게, 흰 모래를 밟으며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위를 바라보며 내 약한 마음을 든든하게, 그리고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 갈매기처럼 춤추는 마음, 늘 기쁘게 살라 한다. 네, 이혜인님의 바다 일기였습니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 갈매기처럼 춤추는 마음, 늘 기쁘게 살라 한다. 네, 참 좋죠? 네, 메시지가. 늘 기쁘게 살라는 여운을 주는 그런 동시였습니다. 그러게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네, 좋습니다. 맞아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것만 같은 그런 자연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넓게 네. 펼쳐져 이게 쫙 맞아요. 끝에 하늘과 또 드넓게 뭐 드넓다라니까 왠지 숲 이런 게 생각. 드넓은 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과 맞닿아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같은 또 파란 빛깔에 이렇게 네. 펼쳐져 있으니까 진짜 바다에 가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진짜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푸른 산도 왜 피톤치드도 있고 참 푸르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바다는 왠지 정말 가슴이 탁 트이고 맞아. 네, 모든 것이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늘에 구름도 가까이 보이는 것 같고 네. 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더 그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아쌤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바다가 좋아. 아, 그래요? 산에 또 올라가야 똑같네.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바다는 진짜 네. 가면은 뭔가를 다 그냥 거기다가 다 쏟아내고 와도 네. 다 보듬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럴 때는
우리 바다 갈까? 오, 여기는 2시간, 3시간이면 다 가니까.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여기서 바다를 가면 어디를 가나? 대청호를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죠. 대청호도 가끔 괜찮아요. 네. 대청호. 대청호 파도가 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냥 물이 잔잔하지만 그래도 바다와 느낌이 좀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대천도 가고 대천. 영덕, 네, 아, 영덕도 영덕.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서 네. 자주 가기도 합니다. 네, 바다 가고 싶네요. 네. 그 바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돌고래들이 슉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헤엄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만새는 시원한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바닷속 친구들. 네. 바닷속 친구들 중에 먼저 멋진 돌고래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원겸 작사, 신진수 작곡, 푸른 바다 돌고래, 김세원 노래입니다. 푸른 물결 넘실대는 수평선 끝없는 바다에서 귀여운 돌고래들 신나게 헤엄치며 놀아요. 야호야호 파도 위로 힘차게 솟구쳐요. 안녕하세요 해님 안녕 안녕 하얀 구름아 물속 날아 푸른 진주 빛나는 아름다운 산호숲에서 먼 별 날아고 꿈을 꾸지요. 푸른 바다 돌고래들 푸른 물결 넘실대는 수평선 끝없는 바다에서 귀여운 돌고래들 신나게 헤엄치며 놀아요. 야호야호 파도 위로 힘차게 솟구쳐요. 안녕하세요 해님 안녕 안녕 하얀 구름아 물속 날아 푸른 진주 빛나는 아름다운 산호숲에서 먼 별 날아고 꿈을 꾸지요. 푸른 바다 돌고래들 김원겸 작사, 신진수 작곡, 푸른 바다 돌고래, 김세원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02년도 제9회 부산 KBS 창작동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그때는 이규임 어린이가 노래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김세원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2002년도 그 당시에는 네. MBC 창작동요제에서 네. 또 이 이규임 어린이가 백현주 선생님 작곡의 풍금소리 노랫소리라는 곡으로 네.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 많이 불렀네요. 나가가지고 어릴 수상도 때부터 많이 하고. 네, 노래를 많이 한 친구고요. 그러게요. 부산에서 살고 있지요. 음. 그때가 이규임 어린이의 전성기였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 친구는 또 어떻게 컸을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성악가가 되어서 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요를 꾸준히 부른 친구들은 네. 어른이 되어서도 음악을 이렇게 전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성악가가 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부르고 이제 환경이 그런 환경을 많이 그쵸. 접하게 되니까 네, 네. 또 음악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라서 당연히 맞아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 KBS 창작동요제는 지금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원래 KBS 창작동요 대회는 1989년에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했다가 뭐 93년까지 하고 또 94년부터 서울에서 못하게 돼가지고 부산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1994년부터는 제1회로 부산에서 KBS 창작동요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이 대회도 2003년도 그 제10회를 마지막으로 아이고. 또 아웃하고 중단하게 되고 그래도 10년을 했으면 꽤 한 건데요. 그렇죠. 네. 아쉽네요. 다시 서울에서 네, 2004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매해 개최되고 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겪었는지 맞아요. 몰라요. 풍파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요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동요를 살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만세에서는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들려드릴 텐데요. 첫 곡으로 푸른 바다 돌고래, 이 돌고래를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바닷속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물고기도 있고 해초들도 있고 뭐 산호들도 그쵸. 있고 네.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바닷속에는 궁궐이 있다는데요. 궁궐? 용왕님이 사시잖아요. 용왕님? 맞아요. 네, 바닷속에는 용왕님이 사셔서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뭐 알고 있어요? 이야기. 토끼와 토끼와 네, 거북이. 토끼의 간.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따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재영 작사 작곡 바닷속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함께 듣겠습니다. 깊고 깊은 바닷속에 용왕님이 살고 있는 궁궐에는 누가 있을까요? 커다란 고래 장군 무서운 상어 장군 칼을 타고 있지요. 문어서기가 글을 쓰고 오징어 악사가 노래하고 거북이 좌이정 가재 우이정 해마넷이 있지요. 깊고 깊은 바닷속에 용왕님이 살고 있는 궁궐에는 누가 있을까요? 커다란 고래 장군 무서운 상어 장군 칼을 타고 있지요. 문어서기가 글을 쓰고 오징어 악사가 노래하고 거북이 좌이정 가재 우이정 해마넷이 있지요. 김재영 작사 작곡 바닷속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들으셨습니다. 요즘에 핑크맨 창작 동요라고 해서 창작 음원을 발표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 진짜 핑크맨? 그 김재영 작곡가가 그 핑크맨이신가 봅니다. 아. 그런데 음원 발표하신 것에 보면은 가창자명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동만세에서 가창자명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가창자명이 없어서 그냥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노래 부른 가창자명도 좀 표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분이 부르셨는지 아이 같은 느낌도 들었고 어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이 같은 느낌. 처음에는 고학년. 그러니까는 네, 네, 네.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 고학년인가 싶다가도 어른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직접 부르셨나? 그리고 그럴 한번 수도 찾아봤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그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럼 직접 부르신 건 아니네요. 네. 음. 여자분인지 남자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수소문 한번 해보셔야겠는데요. 재밌네요. 네, 이런 협회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단독으로 이렇게 활동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협회 활동 안 하시더라도 연이 닿아서 또 이렇게 좀 그죠? 그러니까요. 동요를 또 네. 재밌는 동요 잘 쓰셨네요. 재밌는 동요 많더라고요. 네. 이분이 쓰신 곡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음. 이 바닷속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이 노랫말 내용이 참 네, 재밌습니다. 맞아요. 저도 궁궐이 바닷속이니까 용왕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 고래는 몸집이 커다라니까 고래장군. 고래 장군으로. 또 상어는 날쌔고 강한 물고기라서 칼을 차고 있는 상어 장군이네요. 문어는 아하. 그래서 뭐가 그렇구나. 나와요? 먹물. 먹물이 나와가지고 아, 글을 쓰는 서기로 표현이 되어 그러게요. 있습니다. 오징어는 또 악사예요. 네. 악사가 되어 다리가 노래를 많아서 한대요. 그런가? 다리가 많아서 막 이렇게 피아노도 그런가 치고 봐요. 막 이렇게. 네. 또 거북이는 좌이정, 네. 가재는 우이정. 네. 저 해마 너무 귀여운데 해마는 내시로 되어 있어요. 해마는
좀 해마가 알면 4시라는 설정이 좀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게요. 해마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감투 쓴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해마가 약간 그 성별이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죠? 아, 그래요? 딱히 남성 여성 중성인가요? 해마는 남자 수컷이 이게 아기를 품지 않나요? 오, 그렇게 알고 조사를 있는 안 것 해봤네요. 같은데 다음에 한번 조사해 주시면 네. 받았어. 조사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아 제가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 오시면은 네.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미있네요.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또.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 맞아요. 그러네. 작년에 우리 시원한 바다 이야기 했을 네, 때 그때 네. 들려드렸었는데 맞아요. 동마제 식구들께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드네요. 네. 화창 근데 또 고래 아저씨와 코끼리 코끼리 아저씨와 아가씨, 네, 고래 고래 아가씨 아가씨. 그 노래 내용은 조금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화창한 봄날에 봄날.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가랑잎. 태평양 건너갈 적에 가사가 그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가랑잎을 고래가 어떻게 어떻게 타? 탑니까? 음. 날씬한 고래 아가씨. 음. 고래가 날씬할까요? 네, 표현이 네. 너무 슬이 재밌었어요. 살짝 윙크했대요. 네, 뭐 이런 윙크. 내용인데 그 노래도 참 재미있었었는데 네, 맞아요. 이 노래도 참 재미있네요. 음. 여름 하면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원한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시원한 바닷속 구경을 하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바다에서 저는 말미잘도 정말 신기한데 말미잘, 불가사리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아 성게가 또 오늘 네. 아까 이제 뭘 보다 보니까 성게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 성게도 있나 봐요. 정말요? 바닷속 이게 해수로 가지고 키우나 봐요. 네. 성게가 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도 뒤집어 쓰고 있고 땅도 파고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성게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니까 네. 밤송이처럼 생겼잖아요. 네, 성게에게 찔리면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따갑고. 본인을 그래서 보호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 근데 날카로운 재밌더라고요. 것들. 귀엽던데요. 그래도 또 뭘 머리에다 쓰고 있어요. 어쩌다가 쓰게 된 거 그렇죠. 아닐까요? 맞아요. 어쩌다 자기 쓰게 된 가시에 건데. 걸려가지고 네. 어쩌다가 쓰게 된 것 같아요. 쓰게 된 건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바닷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신기한 바닷속 여행. 또 김재영 작사, 윤대림 작곡이네요. 노래하는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신기한 바닷속 여행 떠나보자. 에메랄드 바닷속 여행 다 함께 떠나보자. 산호수지가 바다 거북이가 안내할 거야. 힘으로 하고
김재영 작사, 윤대림 작곡, 신기한 바닷속 여행. 노래하는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2016년 부산 MBC에서 개최한 제2회 바다 노래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바다 동요 대회는 네. 해양수산부 주최로 제2회까지 바다 노래 대회라는 타이틀로 개최하였다가 네. 2018년 3회부터 바다 동요 대회라는 타이틀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창작동요 대회들이 참 많아요. 네, 창작동요 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곡들은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송이 필요해요. 보급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방송. 지난번에 소방동요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많이 빌릴 수 있게. 네, 이 바다 동요 대회는 해양수산부 주최로 해서 OBS 경인방송과 해양재단이 주관을 하는데요. 경인방송에서 본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인방송국에서 이 바다 동요 보급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방송국이니까요. 네. 이런 동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맞아요. TV 프로그램도 있으면 지역 방송이지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스팟으로도 요즘에 내보내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KBS 그 클래식 FM을 보니까 스팟으로 이렇게 한 곡씩 나오는 그런 동요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좋은데요? 7월 초에는 제 노래 그 달팽이 하루가 달팽이 나갔다고 하루. 합니다. 네, 작가분께 연락을 받았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이렇게 조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개 많이 불려져가지고 네.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래동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래동화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게요. 네, 궁금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멸치의 꿈. 옛날에 성질이 고약한 700살 먹은 멸치가 남쪽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멸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바다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흰 눈이 펑펑 내리더니 추웠다 더웠다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멸치는 꿈풀이를 하지 못해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더니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궁금해서 미치겠구먼. 보다 못한 다른 물고기들이 서쪽 바다에 사는 망둥어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망둥어는 꿈풀이를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가장 어린 가자미가 망둥어를 모셔오기로 했어요. 망둥어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가자미는 물어 망둥어를 겨우 찾아내었습니다. 가자미는 망둥어를 만나자마자 멸치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망둥어는 꼬리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멸치 영감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며 가자미 등에 덥석 엎였습니다. 어여 가세나. 가자미는 망둥어를 업고 몇 날 며칠을 헤엄쳐 간신히 남쪽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망둥어를 보자마자 멸치는 벌떡 일어나서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가자미에게는 본체 만체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멸치는 망둥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망둥어가 갑자기 큰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용이 되실 꿈입니다. 용이 되어
바다와 하늘을 오르내리실 꿈입니다.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날씨를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요. 망둥어의 꿈풀이에 멸치는 신이 났습니다. "헉, 내가 용이 된다니." 멸치는 물고기들 앞에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용이 될 나를 왕으로 모셔라. 옆에서 이 말을 들은 가자미는 속이 부글부글 했어요. 고마움도 모르는 멸치 할아버지가 왕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돼. 심통이 난 가자미가 앞으로 불쑥 나섰어요. 막누거 할머니의 꿈풀이는 순 엉터리예요. 그러자 멸치는 가자미에게 에? 그럼 네가 꿈풀이를 한번 해보시던지. 가자미는 헛기침을 하고는 꿈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낚싯줄에 걸려 하늘로 솟았다가 낚시통에 들어가는 것이고, 흰 눈이 오는 것은 소금을 뿌리는 것이며,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불판에 굽는 중이라 그런 것이지요. 화가 난 멸치가 가자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그러자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새우는 허리를 잡고 웃다가 등이 꼬부라졌습니다. 메기는 또 너무 크게 웃다가 입이 찢어졌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새우등이 웃다가 구부러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믿거나 말거나 말거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전래동화니까요. 그럼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재밌네요. 네, 재밌는 이야기가 또 전해져 내려오니까 우리 네. 뭐 그렇다고 하지요.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또 뺨만 메기는 또 너무 웃다가. 크게 웃다가 입이 찢어졌고 그래서 입이 큰가 봅니다. 네. 그러게요. 자,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능 작사 작곡 푸른 놀이터 꿈사랑 중창단 노래입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들 어디에서 가요? 꼬물꼬물 바다새우 어디에서
이재능 작사 작곡 푸른 놀이터 꿈사랑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어떤 바닷속 친구들이 있었나요? 알록달록 물고기, 네, 새우, 물고기, 새우도 또 있었고 해파리, 해파리도 있었고 해마, 해마도 역시 나왔네요. 네, 가오리, 네, 아싸 문어도 가오리도. 있네요. 아싸 가오리도. 가오리. 문어도 있었어요. 네, 문어도 있고 또 새로운 네, 친구들이 또 등장했네요. 맞아요. 가오리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니모를 찾아서 해도 가오리가 막 나오죠. 네, 그죠? 가오리가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요, 날개를 그죠? 펼치고 네, 이렇게 맞아요.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바닷속에서. 맞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런 바닷속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닷속은 푸른 놀이터예요. 네, 네, 물고기들의 놀이터. 네, 많은 물고기들이 즐겁게 헤엄치며 놀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닷속은 정말 참 신비롭고 또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아 쌤은 바닷속 구경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오, 그래요? 예전에 필리핀 네. 세부 갔을 때 그 스노클링, 네, 그래서 스노클링. 네, 네, 그 쓰고 들었는데 정말 막 물고기들이 아. 막 이게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네. 막 몰려다니잖아요, 또 같은 물고기들끼리. 네, 그리고 예쁜 그렇죠. 물고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빛이 네. 나는 물고기들도 많고 조그만 물고기도 있잖아요. 네, 색도 또 아름다운 것도 네,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맞아요. 그 바닷속에 산호와 막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바닷속 구경을 못 해봤어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싶습니다만 네. 언제 해볼까나. 어떻게 올해? 바닷속 구경보다는 수영장 속 잠수를 많이 해서 수영장 속은 많이 기억이 나는데 바닷속에서 잠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노클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언제 해야 재밌더라고요. 되나?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쵸. 아니 아기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맞아요. 그때 저도 그래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저는 그냥 수영장만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닷속 체험을 시켜주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또 바닷속 물고기들을 잘 보려면 스킨스쿠버 다이빙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귀찮고 옷을 또 챙겨 입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다이빙하는 다이버들의 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데 맞아요. 귀찮습니다. 그게 고무라서 잘 안 입혀진다면서요. 물을 오히려 어떻게 입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해녀분들 뭐 이렇게 입고 하실 그러니까요. 때, 그쵸? 해녀분들은 매일 입으시는 그렇죠. 거니까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고무 정말 뻣뻣한 걸 막 입으려면 그러니까요. 힘들죠. 입을 때도 힘들고 벗을 때도 힘들고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바다 물고기들을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깊은 곳에 그래도 가야지. 참 시도는 스노클링 체험이라도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제주 서귀포에는 잠수함을 타고 맞아요. 물속 구경을 해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라도 타봐야겠어요. 그러셔요. 잠수함이라. 전 잠수함 안 타봤네요. 그러고 봤더니. 그러니까요. 우리 언제 한번 잠수함 타러 가. 그러게요. 제주도로 잠수함 타러 언제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예전에 캐나다 네. 공연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 공연에서 왜 빅토리아 섬으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갈 때 이렇게 돌고래 맞아요. 가족을 맞아요. 만난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신기해가지고. 네. 돌고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주도에도 요즘에 돌고래들이 출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팟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자주 볼 수 있다고는 해요. 그렇군요. 근데 잘 맞춰야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그때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행운을 얻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바다에서 돌고래를 만나면. 그럼요. 네. 이 돌고래는 지능이 높고 주둥이가 길게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또 수염고래들과 달리 돌고래들은 이빨이 있는 고래들은 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멜론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멜론이 아니고 그렇죠. 이 멜론에서는 다양한 초음파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 길이가 고래가 4m에서 50m 이상으로 크면 그냥 고래라고 하고요. 그보다 작으면 돌고래, 돌핀이라고 부른다. 아,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돌고래들이 이빨고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빨이 있나 봐요. 그 멜론 음악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멜론 그걸- 그 음악 그게
우리가 네, 음악 들을 수 사이트가 있는 있잖아요. 사이트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멜론인가 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먹는 멜론인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멜론에도 보면 과일 멜론에도 음. 이렇게 전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꼭지를 자르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 그런가요? 꼭지 자르면 그쵸. 예. 왜냐하면 그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멜론 자르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T자로 이렇게 네네네네. 멜론 꼬리 꼬리가 안 그런가? 멜론 꼭지가 아무튼 그래서 그 멜론이 이 돌고래의 그 소리 그 음파 그거였었던 것 그렇나 같아요. 봐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네. 그런 걸로. 자, 이번에는 네. 아기고래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아우. 석광희 작사 작곡 힘내 아기고래, 신설인 이서영 노래입니다. 어쩌죠? 장난꾸러기 아기고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대요. 울지마 아기고래야,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엄마 찾아 헤매는 아기고래, 모두 다 도와줘. 누나 아저씨 먹물로 편지 쓰면 바다에 뿌려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아기고래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 너는 할 수가 있어. 절대 약해져서도 안 돼, 여기 너의 친구들이 있잖아.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아기고래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 너는 할 수가 있어. 절대 약해져서도 안 돼, 여기 너의 친구들이 있잖아.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내고 용기를 내야 해. 언젠가 넌 바다를 지키는 왕이 될 거야. 저 바다에 나. 석광희 작사 작곡 힘내 아기고래, 신설인 이서영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힘내 아기고래는 아기 돌고래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네요. 그러게요. 아기 돌고래가 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네, 길을 잃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이 노래는 2017년 부산 MBC 바다 창작 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참아내고 용기를 내라고 아기 고래를 응원하는 노래네요. 그러게요. 바다는 평화로운 곳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험난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니모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그렇죠. 혹시 이걸 바탕으로 하셨나 싶은 생각을 들 정도로 여기 좀 노래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럴 때 잘 이겨내려는 응원인 것 같아요. 니모야 힘내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과 역경 또 그렇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때 용기를 잃지 말고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를 잃었을 때 신호를 보내서 네. 위치를 알리고 네.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네, 저는 이것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맞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꼭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면 네. 같이 힘을 합치면 그게 반으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혼자로 끙끙 앓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주변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국 이런 데 제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맞아요. 도와주시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전화번호 잘 아셨다가 네. 예, 전화로 고민 상담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씨름이라도 덜고 그렇죠. 또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에서 운동회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바닷속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김경은 작사 작곡 바다 운동회 향기 나는 노래나무 노래입니다. 파도는 차랑차랑 시원한 음악 연주하고 바람은 휙휙 푸른 휘바람 불어주고 오늘은 바다 친구들 모두 모인 날 즐거운 푸른 바다 운동회 상 없는 앞장서서 바다 물길 열어주고 분홍빛 돌고래는 신이 나서 점프하고 정어리 때 햇빛 수도 흐려 달려가요 즐거운 푸른 바다 운동회 하늘 하늘 자유 하늘 하늘 넓은 수평선 향해야 이렇게 물길 가르며 헤엄쳐가요 누가 이기는 건 중요치 않아 해초는 춤을 추고 조개는 박수 치고 룰루랄라 다 함께 노래하는 신비한 바다 운동회 하늘 하늘 자유 하늘 하늘 넓은 수평선 향해야 이렇게 물길 가르며 헤엄쳐가요 누가 이기는 건 중요치 않아 해초는 춤을 추고 조개는 박수 치고 룰루랄라 다 함께 노래하는 신비한 바다 운동회 김경은 작사 작곡 바다 운동회 향기 나는 노래나무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2017년 창작 바다 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게 바다 창작 동요 대회, 바다 동요 대회, 창작 그러게요. 바다 동요 대회 이게 명칭들이 명칭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네, 2017년도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그 포스터에 2017 또 창작 바다 동요 대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 창작 동요대회가 아니라 또 창작 바다 동요대. 네, 바다 창작 동요 대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터에 잘못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노래에서는 상어, 돌고래, 또 이 정어리 떼가 등장했네요. 새롭게 등장했네요. 또 정어리 맛있는데. 해초도 등장해요. 네. 또 조개도 나오는데 네. 조개는 갯벌에서 살지 않나요? 조개가 바닷속으로 응원 간 걸로. 응원하러 네, 응원하러. 응원하러 가서 그러니까요. 박수 치려고. 그러니까요. 박수 친다고 하잖아요. 네, 조개가 박수 치고 네. 룰루랄라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바닷속에서 헤엄치기 대회를 하면 누가 1등을 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누가 1등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하.
바닷속 물고기들의 종류는 약 18,000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많죠. 그러게요. 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물고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바다 물고기들 중 제일 빠른 물고기는 돛새치라고 합니다. 돛새치. 시속이 110km. 헤엄쳐가지고 110km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110km. 빠른데요. 자동차에 그러니까요. 이거 제한 속도에 걸리는데요. 100km 고속도로. 가속. 과속인데. 네. 몸 길이는 3.6m. 음. 몸무게는 100kg이라고 하네요. 자동차네, 자동차. 네, 범고라의 속도가 한 55km라고 하니까 돛새치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그러게요. 크기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돛새치 물고기를 회로 떠서 먹으면 100kg. 엄청난 양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00kg예요.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물고기 친구들을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럼 바닷속에서 제일 꼴찌는 거북이일까요?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느려도 좀 빠르지 않을까요? 물속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물고기에선 또 이렇게 아주 그쵸, 헤엄을 잘 물속에서는. 친다고 하니까 네. 물속에서는 또 토끼보다 이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토끼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거북이의 비밀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동요가 있어서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세일 작사, 김은선 작곡, 꼴찌 거북이의 비밀, 이윤서 노래입니다. 엉금 느린 오거북이 느릿느릿 바다로 가는 길 꼬물꼬물꼬물이 거북이 너무나 느리게 달려가죠. 친구들 느리다고 놀려도 엉금엉금 쉬지 않고 달려 파란 바다에 내 발 담그면 눈 깜짝할 사이 바닷속으로 쏙 엉금엉금 느린 무거북이 꼴찌라고 모두들 놀려도 헤엄칠 땐 바닷속 멋쟁이 꼴찌 거북이의 멋진 비밀. 엉금 느린 무거북이 느릿느릿 바다로 가는 길 꼬물꼬물꼬물이 거북이 너무나 느리게 달려가죠. 친구들 느리다고 놀려도 엉금엉금 쉬지 않고 달려 파란 바다에 내 발 담그면 눈 깜짝할 사이 바닷속으로 쏙 엉금엉금 느린 무거북이 꼴찌라고 모두들 놀려도 헤엄칠 땐 바닷속 멋쟁이 꼴찌 거북이의 멋진 비밀. 쉿. 이세일 작사, 김은선 작곡, 꼴찌 거북이의 비밀, 이윤서 노래였습니다. 쉿. 이 노래는 2020년 바다동요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저 대단한 거북이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뭐 거북이의 큰 비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말요. 무슨 비밀일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요. 큰 비밀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네, 엉금엉금 느림보 거북이지만 네. 바닷속에서는 헤엄칠 때 너무도 멋진 멋쟁이 거북이라는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거북이는 폐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해요. 그렇죠. 바다 거북이가 잠을 잘 때는 바다 밑바닥에 으슥한 구석으로 내려가서 숨을 참은 채로 잔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
그렇게 쉬거나 잠자는 바다 거북이는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호흡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물속에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거북이도 버티지 못하고 익사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잘 올라와야 돼 수면 위로. 그러니까요. 네. 4시간에서 7시간까지 숨을 참는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히 긴 시간 진짜 숨을 참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숨참기입니다. 네, 이게 진짜 비밀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이게 노랫말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요. 네. 거북이의 비밀은 정말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멋진 거는 다 알지 않나? 맞아요. 멋지고 또 밖에서는 육지에서는 느리고 바닷속에서는 좀 빠르다는 거는 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꼴찌기 거북이의 완전 비밀을 다 이제 까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신비로운 거북이. 네. 멋쟁이 꼴찌 거북이의 그 멋진 네. 비밀이네요.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동만세에서는 바닷속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들려드렸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네.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 버리셨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곡, 네, 한 벌써.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끝날 때가 됐군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신기한 바닷속 여행 들어보셨거든요. 네. 김재영 작사, 윤대림 작곡의 신기한 바닷속 여행을 들어보셨는데 마지막 곡으로는 신나는 바닷속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기한에서 신나는으로 바뀌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여행을 또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바닷속 여행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김지숙 작사, 조호령 작곡, 신나는 바닷속 여행 드림아이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하게 또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동행.